아 근데 진짜 갖고 싶다. 확실히 달라. 우리 잘 팔리는데 뭐 어쩔 거야. 배째. 이게 꽤 귀한 시계야. 어떻게 보여? 이게 밍 1709란 시계인데 얘네는 그냥 팔았다 하면 품절이야. 프리미엄 붙고 못 사 그냥. 지금은 다들 이 시계를 탐내겠지만은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 한 10명 모아다가 이 시계를 소개하면은 몇 명이 좋아할까? 한두 명? 근데 여기에 꽂혀버린 그 한두 명은 이거 아니면 이제 다른 시계가 시시한 거야. 기존 시계들에 질려버린 사람들의 수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해. 자, 기존 시계에 질린 사람들의 수요를 받아줘야 하는 게 원래 마이크로 브랜드야. 근데 요즘 보통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대개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냐면 기성 브랜드 콩고물을 받아먹고 있어. 기성 브랜드의 대안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마이크로 브랜드잖아.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의존적인 거야. 그나마 괜찮다고 평가받는 곳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 예를 들면 니바다 그랜첸. 각종 그 큰 매체들에서도 꽤나 주목하는 브랜드야. 니바다 그랜첸 정도 되면은. 근데 얘네마저도 라인업을 보면은 뭐 크로노그래프는 그렇다고 치는데 안타틱 이런 거 보면은 익스플로러 대체제야. 뎁스마스터 보면 파네라에 대체하려고 나온 거야. 그게 되게 뻔하게 보인단 말이야. 독자적인 모델인 척 하지만은 그거는 구매자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장치일 뿐이지 사실 모든 수요는 기성 브랜드 인기 품목 못 구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 좀 옛날에 이름이 있었던 역사 있어 보이는 브랜드 이름 사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눈에는 좀 정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민 같은 브랜드들을 보면은 자기들만의 디자인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웹진 같은 데서도 다루기가 좋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막 쏴주고 하는 거야. 밍은 말레이시아 브랜드야. 특이하지? 이 브랜드 사장 이름이 밍이야. 창립자가. 그래가지고 밍이란 이름이 붙은 거고 시계 매니아들이 모여서 시작한 곳이야. 그래서 인적 구성부터 되게 마니악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주목을 받으면서도 또 장난스럽게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안달나게 하는지를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지. 먼저 다이얼을 보면은 가운데 기요시가 있지. 조각을 해놨잖아. 이거를 클로스드 파리스 패턴이라고 해. 이걸 사용하는 의도는 뭐냐면 고급스럽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기계식 시계의 전통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이얼에 있는 이런 하얀 선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대담하잖아. 이게 전통적인 시계에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뭐 스마트워치도 연상이 되고 장난감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하얀 선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글라스에 붙어 있는 거야. 이 옆에서는 글라스, 분침, 시침, 그 다음 다이얼로 내려가는 이런 입체적인 3D 모형 같은 느낌까지 든단 말이야. 이 부조화가 이 시계의 매력이야. 분명 자기들만의 도전적인 디자인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계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유치하고 장난감 같네 라고 넘어가기에는 또 너무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의 요소들이 있는 거지. 클래식한 부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아 또 진부한 그냥 클래식한 기계식 시계네 하기에는 자기네들의 너무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는 그런 디자인이란 거야. 그렇잖아.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성 손목시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지겹고 진부한 시계야? 새롭지 않아? 하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시계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상되는 답변이 처음엔 뭔가 되게 단순하고 스마트워치 화면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기묘한 시계라는 거. 이 시계 디자인을 볼 때는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돼. 하나는 내 손목을 내려다보는 나의 시선이야. 내 물건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그 다음은 너야. 내 앞에 앉아서 내 손목을 쳐다보고 있는 너의 시선이야. 너는 이 시계의 다이얼 퀄리티가 어떻고 인덱스 길이가 어떻고 알 수가 없어. 너가 내 손목을 보고 조금의 감흥이라도 있으려면은 이 시계의 실루엣을 보고 내 시계를 알아봐야 돼. 그러면 시계를 사람들이 알아보게 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눈에 구별되게끔 시계를 특이하게 만들어 놓고 일관되게 그 디자인을 하는 거야. 먼 발치에서 봐도 알 수 있도록 아웃라인 자체를 특이하게 가져가는 거지. 우리 밍이라는 브랜드는 이런 디자인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말의 순서만 바꾸면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곳은 밍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실루엣만 보고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시계로 거듭나는 거지. 위블로처럼. 자, 그러면은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 위블로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봤자 밍은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맞아, 아무도 몰라. 근데 자칭 시계 매니아들이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못해. 시야가 완전 좁아져 있거든.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게 그 사람들 재미야. 그 실리언즈의 만물 과시설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게 뭐냐면은 명품 의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고랑 패턴으로 도배가 된 그런 옷들 있잖아. 다수를 상대로 나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선택이란 말이야. 같은 맥락으로 로고도 없어. 근데 실루엣이나 뭐 소재 이런 걸 뽐내는 옷이 있단 말이야. 거기 당연히 자기 만족 분명히 들어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소수를 상대로 나의 안목을 뽐내는 선택. 그러니까 대상과 목적이 살짝 달라진 것 뿐이지 여전히 과시적인 면이 있다는 그런 시각이야. 그게 손목시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알던 형이 시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밍이 이제 유행을 한 거야. 매니아들 사이에서. 보고 있나? 근데 그 형이 밍을 샀어. 누가 기다려서 받은 거를 막 프리미엄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이 형이 아직 안 차본 시계도 많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차봐가지고 질려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형이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 속마음을. 이제 시계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있어 보이려고 샀대. 마니악해 보이고 싶어서. 이거 차면은 뭔가 힙하고 좀 매니아 같잖아. 사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자, 그래서 얘네가 또 판매할 때도 특이한 전략을 써. 얘네는 판매 시작하자마자 품절이야. 그냥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모델을 이제 만들잖아. 그러면은 한 몇백 개 만들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아도 소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으니까 생산량을 몇백 개로만 제한을 해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사려고 달려들고 그게 더 과열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케이스가 되게 특이하지? 이 러그가 이렇게 솟구치는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플레어드 러그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면 떠오르는 시계가 있지. 피츠만 2. 그게 한국의 기와를 형상화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 피츠만 리뷰할 때도 그걸 보면서 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게 이거야. 밍. 이 시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케이스 마감이 상당히 유려하다. 그 피츠만 2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게 브러싱과 폴리싱을 잘 교차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고 신경 쓴 시계라는 모습이 잘 드러나. 나는 마감이라는 게 기준이 너무 여러 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걸 관철하는 하나의 관점은 이 시계가 본연의 디자인을 잘 뿜어내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우라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거든. 그 면에서 봤을 때 이 케이스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사이즈가 38mm거든. 그리고 럭투럭은 44mm고 두께는 10mm야. 딱 봐도 이렇게 얇지만 손목에 올려봤을 때는 오히려 그 러그가 뻗치면서 좀 내 손목에 넓적하게 달라붙는 형태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슬림하게 느껴져. 그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보통 한 10mm 넘는 시계를 차면은 좀 두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스트랩이 미쳤어.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색감 때문에 되게 특이하다고 느낄 텐데, 나는 실물로 봤을 때 그 눈으로 보이는 질감에서 일단 한번 뻑 간 거야. 이게 장 루소라는 스트랩 업체에서 이제 밍을 위해서 만들어준 스트랩인데, 난 진짜 이런 퀄리티의 스트랩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샀던 스트랩은 다 싸구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회사 스트랩이 가격이 50만원? 한 60만원? 이렇게 되게 고가의 스트랩이야. 그래서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로 미쳤어. 이 눈으로 보이는 질감,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실제 촉감, 이런 거 다 너무 좋아. 사실 이게 가죽 스트랩인지 러버 스트랩인지 헷갈릴 정도. 그래서 역시 돈이 최고지 않나. 그치? 비싼 게 좋아. 이 시계의 케이스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리드백으로 닫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무브먼트는 셀리타를 수정해서 굉장히 독특한 무브를 만들어냈어. 기능이 뭐냐면 시침이 점핑을 해.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시침이 그냥 한 칸씩 점핑을 하지. 분침은 가만히 있고.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은 GMT 시계들 있잖아. 시침만 1시간씩 옮기면은 그 시차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펑션을 넣어 놓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밍 이거를 보고 이 모델은 뭐 GMT도 아닌데 시침 점핑하는 게 안정적인 수정인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GMT 침만 시침이 점핑을 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고정관념이지 않나. 더 나아가서는 GMT 침이 있어야만 해외여행이나 출장에 용이한 시계인가?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
그래서 어차피 외국 가면은 현지 시간만 보잖아. 뭐 그리스를 갔다 이러면은 그냥 뒤로 6칸 조작을 하면은 끝나는 거지, 시차 조정이. 자, 결론은 밍이 신선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자 하는 브랜드잖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무브먼트에 이 정도 수정을 한 건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나 좀 이상한 시도인 거지, 사실 생각보다 실용적인 펑션이고 또 이 단순한 디자인이랑도 어울리잖아. 연속적이지 않고 시침이 한 번씩 뚝뚝 끊겨서 조정된다는 게.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 일단 밍은 회사 평이 안 좋아. 구매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냥 편하게 그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니잖아. 내가 품절 전에 구매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광클하고 또 받아보려면 기다려야 되거든, 오랜 시간을.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데 이 밍이란 회사가 소비자 대하는 태도가 개판인 거야. 일단 제품 분량이 많아. 이건 뭐 얘네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불량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커버를 칠 수가 없어. QC 문제가 확실하고 지적받아야 마땅한 거거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라도 잘 해야 하는데, 내가 사례들을 다 읽어봤어. 여러 가지 해외 포럼에서 밍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례를. 근데 거의 뭐냐면, 우리 잘 팔리는데 뭐 어쩔 거야, 배째, 뭐 우리 시계 뭐 잘못됐는데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야.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 시계가 뭐 솔드아웃 되고 잘 나간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두 번째 단점은,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주의해야 할 점은, 밍의 타겟은 어디까지나 찰 거 다 차보고 질려서 새로운 거 찾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차팩이나 로랑페리에 같은 브랜드랑 비슷한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면 사실 밍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아, 그냥 차팩이랑 로랑페리에 같은 브랜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만 한 거지. 그래서 시계는 정말 좋은데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사야 기성 브랜드 이상의 만족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기성 브랜드 사는 게 100번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이다. 자, 그래서 밍 1709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정말 가치는 있는 시계다. 내가 300만 원 정도 리테일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누군가는 저 돈 주고 저걸 왜 사냐 이러면서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은 돈으로 기존 브랜드 어떤 시계를 사도 어떤 사람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시계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미 그 비슷한 맛을 다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가운데 밍 1709 이 시계는 되게 독보적인 포지션. 물론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를 좀 바꿔야겠지만, 그런 것만 잘 해결이 되면은 제품으로서의 밍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나. 끝. 아, 근데 진짜 갖고 싶다. 내가 내 시계들 비교해보면 단연 좀 눈에 띄지 않아? 확실히 달라. 갖고 싶긴 하다.